아주 약하고 항상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고 어떻게 보면 어떤 쓸모없는 힘없는 존재로 이렇게 비춰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비생산적인 인구로 노인을 바라보고 그리고 노인을 쓸모없는 잉여 인구로 바라본다는 의식이 깔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셈 노인인권 정책센터의 정책연구 교류 협력팀장으로 있는 송혜영이라고 합니다. 네, 아셈 노인인권 정책센터는 노인 인권 전문 국제기구인데요. 2016년 제11차 아셈 정상회의에서 승인을 얻어서 2018년 서울에서 개소한 국제 노인인권 전문 기관인데요. 아셈 차원에서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노인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노인인권 관련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 국내 협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노인인권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세계 주요 인권, 노인인권 관련 보고서들을 공유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한국의 65세 고령 인구가 2020년 15.7%, 2020년 20.3%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 말은 2025년이 되면 한국의 65세 고령 인구가 5명 중에 한 사람이 노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이런 초고령화 사회에 충분히 적절하게 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가정의 영역에서 본다면 70% 이상의 노인 학대가 사실은 동거인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한국이 최근까지는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사실은 노인 학대에 대한 신고율이 상당히 낮았지만 최근에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2000년도 이후부터는 노인 학대 신고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와 혐오나 차별은 이런 경제 제일주의적인 효율성을 최고 가치로하는 이 사회에 대한 반성이 일단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더 현실적으로는 노인 인권에 대한 어떤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노인에 대한 정책이나 노인을 위한 복지가 확대돼야 된다고 원칙적으로는 다 동의를 하실 텐데요. 그러나 복지적인 입장과 인권적인 입장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정부가 시혜적으로 약자에게 주는 비여성의 서비스의 제공으로 생각을 하는 반면에 인권은 노인을 하나의 인격을 가진 주체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어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고 노인 복지를 넘어선 좀 더 인권에 기반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기관이 주장하는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이라는 것은 항상 멀리 있고 자기와는 상관없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노화라는 과정이 사실은 모든 인간이 겪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누구나도 겪어야만 하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노인인권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라는 것을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 제일주의 또는 생산주의 또 효율성을 최고 가치로 한 어떤 사회에서 가장 많이 드러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화 속에서는 잉여 인구 또는 이제 비생산적인 인구에 대한 폭력이나 어떤 학대가 정당화되고 또 그게 재생산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문화적 차원에서의 반성, 사회적 차원에서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을 어떻게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또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은 노인 인권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